작가님이 오늘 사랑하는 일상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작가님 일상에서 요거 정말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는 최근은 조금 모르겠고, 제가 처음에 아산에 내려왔을 때 천지도 모르잖아요. 서울 살다가 시골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시골 여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운전도 못해요. 운전 못하고 어디를 못 가요, 길치라서.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옆에 계신 이현주 코치님이 많이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디를 잘 못 가는 성격이에요. 근데 브런치 글 쓰는 곳 있죠? 그런 것만 알았거든요. 뭘 먹어야 되는,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브런치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현주 코치님을 통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더 많이 웃지 않았나.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좋아서 그때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나가면 일단 좋았어요. 나가면 좋았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왜 서울에서는 그런 걸 못했을까? 서울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어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갔을 텐데, 못했구나. 그런데,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나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살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 옆에 이현주라는 사람을 딱 하니 갖다 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진짜로 그때 정말 행복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웃었어요, 진짜로. 그때가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저는. 아까 브런치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은 글 쓰는 브런치 생각했다면 저는 먹는 브런치를 한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제가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좋은 거 보면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작가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즐거우니까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의미가 큰데 그 중에 또 이왕이면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저는 그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도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도 가끔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계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좀 마음을 다독이시는지.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 게으르고 느려요, 저는.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3개, 4개를 하면 내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하고 이 머리 지어갖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깐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약속 시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우선 카톡을 넣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거는 내일로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예전에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참 잘 불렀어요. 잘 불렀는데 한 사건 때문에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OST나 아니면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에서 딱 한 번 들었는데 귀에 꽂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찾아서 멍하니 한 30분 정도 들어요. 계속 제 리플레이 해가지고 듣는데 그러고 나면 조금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할 의지가 생겨요.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하자. 어차피 해야 될 거. 기다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하자.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독여요. 그러면 언제 기분이 나빴던가 싶게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이 너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막 해요.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되고 7시가 되더라고요. 그럼 하루가 알차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 오늘 해야 될 일을 해냈구나 라는 그래도 일말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지하면서 하루 잘 보냈다 하면서 또 아하하 하고 웃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막내딸이 참 많이 잘 웃거든요. 그 아이 덕분에라도 제가 많이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일을 많이 했어도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일기도 쓰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오늘 조금 불만이 좀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나 잘했다. 그래 내가 칭찬해줘야지 누가 칭찬해주겠냐. 남편은 맨날 뭐라 하던데 요즘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저 자신한테 칭찬을 한 번씩 해줘요. 칭찬할 일이 없어도 해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뭐 남의 편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주 때리고 싶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의 사이 같아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자존심도 올라가고 나를 응원해주는 게 다른 사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그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쌓였던 게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게으르고 늦은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하다라는 거는 행복하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에 치여서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없는데 애는 셋이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시댁도 가까이 있었을 때는 매일 가서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아산에 내려와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몰랐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이현주 코치님하고 제가 이제 조금 뭔가 뭐 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힘이 들 때 코치님 뭐 하세요? 그러면은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또 바람쐬러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이들 바쁘고 사는데 힘이 붙여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도 그랬구나. 근데 잠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서 행복한 사람인 건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는 뭐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아이들 건강하고 남편 아직까지 건강하게 일 잘하고 있고 저 또한 어디 크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할 일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건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은 뭐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마음 조금 그래도 서울에 살 때는 굉장히 바쁘고 제가 다른 여유가 없었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아산에서는 제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집보다는 좀 커요. 34평에 살면서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거실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딱 누웠는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 창문에 하늘이 보이는데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나 행복한 사람이네 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누가 낮에 거실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흔치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란 말이죠.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을 쳐다본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데 몰랐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책을 쓰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고 돈이 따라붙으면 더 좋겠는데 돈은 지금 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아주 먼 길이라 험해서 원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 어느 영상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다 있는데 아프면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고. 근데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수만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건강이 정말 최고구나. 몸 건강도 중요한데 마음이 건강한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다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어디가 아프면 그쵸. 신경 써야 되니까. 확실히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순간순간의 행복을 찾아내는 그거 자체도 능력자고 행복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책이 올해 나왔죠.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건데 그 중에서 독자분들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뭐 감상평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정의도 코치님 방에 그 오픈 채팅방에서 그 서평단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써주셨는데요. 그 중에 프리잔이라는 분이 삼행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캘리그라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자랑도 했어요. 자랑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동만 받았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하죠? 이게 그 감정이라는 게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게 있어도 사실 그게 생각이 나면 더 좋겠지만 안 나도 뭐 그 감정이 이미 남아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한번 말씀하시죠. 그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제 책이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프리자님이라는 분이 제 책에 대해서 서평도 써주시고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김미의 삼행시를 써주셨거든요. 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봐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그 댓글로 인사도 했었는데 제 책을 읽고 많이 웃었대요. 또 먹먹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꾸미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못 썼나 봐요. 잘 썼다는 말은 안 하셨고요. 꾸미지 않아서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 썼다고 하면 두 번째 책은 못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책을 받아놓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 쓸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꾸미지 않아서 읽기가 편안했고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살아있어줘서? 네, 무슨... 제가 이 책 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대충 좀
심하게 썼습니다. 욕도 쓰고요. 그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쓰고요.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어서 고맙다라는 말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독자분 중에 이런 말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50대 중후반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과 그리고 허망함과 그리고 또 뭔가 표출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찮다라는 글을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말을 작가에게 해준다는 피드백을 해준다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쓰기를 잘했구나, 글을 안 썼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조금 더 빨리 쓸 걸 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부를 늦게 시작하고 글쓰기도 늦게 시작하고 책도 정말 한 자도 읽지 않았던 사람에서 책 읽는 사람으로 바뀌고 달라진 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래 한 5년만 빨랐으면 10년만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만약에 시작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우 그릇을 좀 키우려고 하니 이런 것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다음 책 두 번째 책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독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저희 GMU 우베스의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글을 쓰면서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동산 광고 대행사만 상담만 하다가 글이라는 걸 쓰고 어느 단체에 자이언트 북 컨설팅이라는 큰 거대한 성 안에 들어와서 책 읽는 척하고 글을 쓰는 척하고 웃는 척하고 그리고 착한 척, 전 착한 척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웃지 않던 사람이 실제로 좋아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은대 사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마음 하나에 따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나고 기뻤다, 좋았다, 죽이고 싶었다, 행복했다, 그리웠다, 눈물 펑펑 쏟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마음 먹기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내 안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들어가는 글에 있어요.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서 내 인생에서는 주연 배우입니다 라는 글인데 맨 마지막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내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사랑하기에 꿈을 펼쳐 이루기에 성장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을 제대로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다음에도 잘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보낸 시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일 모레 그 모습이 점점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들 웃는 모습이 예쁜 미애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작가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나 같지 않다 좀 너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람들은 내게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귀한 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없어. 뭐라고 짓거리는